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22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비행기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입니다. 기존에 있는 비행기 144대하고 물론 가상입니다만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해봐도 144대의 F-15, F-16을 다 격추시킬 정도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한마디로 레이더를 봤을 때는 요만한 저기 새 정도 크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랩터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면은 과거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현재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벌벌 떱니다. 왜? 흔한 얘기로 북한의 방공망을 완전하게 무력시킨 가운데 주석궁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최강의 F-22 랩터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반도 주변에 뭔가 이상 조짐이 있으면 미국은 본토에 있는 F-22 랩터를 일본에 전진 배치합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한반도 즉 동해죠. 동해바다 근처에서 전개하여 훈련을 합니다. 그 순간 되면은 진짜 북한 군 수뇌부는 기절초풍을 하죠. 언제 번개같이 들이닥쳐서 북한의 수뇌를 갖다가 참수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F-22 랩터가 최근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전진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와쿠니는 어디냐니까 그 시모노세키 바로 옆입니다. 야마구치현인데, 그래서 이 이와쿠니 기지는 해병대 기지입니다. 해병대 기지에 이번에 F-22 랩터와 또 해병대 전용 수직 이착륙하는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F-35B 라이트닝 2입니다. F-35B 라이트닝 2가 추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선 또 대선 이후에 지금 보면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든 당선자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명쾌하게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 내지는 승복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계속 뭔가 좀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북한이 또다시 어떠한 불장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 군부는 애진역에 F-22 랩터 F-35B 라이트닝을 갖다가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다는 것을 갖다가 슬그머니 외부에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얘기하는 거죠. 까불지 마라. 왜냐하니까 이 F-22 랩터는 항속거리가 한 3,000km, 다음에 공중 구비를 받았을 때는 한 2,100km가 이른바 작전 반경입니다. 근데 바로 시모노세키 옆에 있는 그 이와쿠니 기지에서 휴전선까지가 650km입니다. 평양까지 한 800km 됩니다. 즉 F-22 랩터는 공중 구비를 받지 아니하고도 자연스럽게 가서 평양에 가서 평양 주석궁을 비롯해서 노동당 당사를 비롯해서 등등등등등 군 수뇌부의 그런 요충지를 갖다가 전광석과 같이 초토화시키고 돌아올 수 있는, 즉 이른바 미국이 얘기하던 참수작전에 어떻게 가장 선봉장에 설 수 있는 그런 비행기죠. 왜냐하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참 묘한 나라입니다. 항상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또 일본이나 심지어는 자기의 우방인 중국의 권력 교체기, 권력 교체기라는 것은 정권 교체기는 항상 모든 것이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불장난을 해왔어요. 비근한 예로서 1993년 북한이 NPT 탈퇴할 때, 그때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YS 정부가 문민정부가 갓 출범한 직후였고 2월 25일 날 출범했고 그날 3월 9일인가요? 그때 NPT 탈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북핵 위기로 몰아가는 거죠. 바로 1993년 1월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한국의 YS 문민정부도 굉장히 취약하기 짝이 없는 초기에, 물론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지만은 권력 이양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때입니다. 그와 같은 짓을 했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은 2006년에 했습니다만
2차 핵실험을 한 것이 2009년 5월 25일입니다. 이때 2009년은 언젠가요? 바로 2009년 1월에 부시 대통령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양된 바로 그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눈길을 끌고 이른바 흥정과 거래에 들어가려 했던 겁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정부는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사실상 외면했죠. 그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오바마 8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러나 또 오바마 행정부 미국이 감시에 눈을 갖다 느슨냐는 틈을 이용해서 계속 미사일을 갖다가 개량 개선하면서 핵실험을 계속 거듭할 수 있었죠. 특히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은 이건 정말 절묘한 때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13년 2월 12일은 김정은이 2011년에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에 권력 승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 승계 1년 만인 2013년 2월 12일인데 2013년이 어떤 해입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그해 2014년 2월 25일 날 출범을 했고 또 바로 그 무렵에 일본의 아베 제2차 내각이 구성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도 시진핑 체제가 본격화되는 것이 2013년입니다. 이때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또다시 동북아 질서를 흔드는 거죠. 흔드는 것이 김정은의 도박이었고 그 흔드는 가운데 집요하게 김정은은 핵과 ICBM 개발에 그야말로 몰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4차 및 5차 핵실험은 2016년 한 해에 두 번 있게 됩니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2016년은 그해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현 트럼프 대통령이 저 공화당 꼴찌에서 시작해갖고 전광석화 같이 1등이 되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5차 핵실험하던 2016년 9월 9일쯤 되면은 트럼프 또 힐러리 클린턴이 죽기 살기로 그야말로 승부를 겨루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권력 이양기 뭐 이럴 때 항상 보면은 도발을 하고 저강도 도발입니다만은 도발을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참 이번에 보니까 사실 미국 군부 입장이나 미국의 관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것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는 그 미국의 시스템을 갖다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맥메스터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그 군 출신의 안보보좌관, 국방장관, 뭐 폼페이오는 예외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굉장히 이번에 보면 내심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갖다 학수고대했습니다. 뭐 다른 거 볼 거 있습니까? 지금 대깨문의 정신적 교주를 할 수 있는 김어준이 계속 최근 미국 대선 앞두고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하는 이른바 wishful thinking 자기 스스로 아주 뭐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을 갖다가 여과 없이 어저본 방송 등을 통해서 뭐 자기 방송이 있으니까 계속 내뱉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북한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야만 이번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다면은 이제는 뭐 역대 마찬가지입니다. 재선되면 그 다음에 3선이 없으니까 재선 때부터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대통령이 진짜로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같이 그야말로 초강경파였던 아들 부시요.
이분도 재선되고 나니까, 즉 2005년에 재선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하고 하니까 상당 부분을 갖다가 양보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드디어는 뭐 9.19 합의를 하고, 그 9.19 합의에 따라서 저쪽 뭐 영변에 있는 핵시설 뭐 폭파하는 세계적인 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부시 정부에서는 북한의 수건이었던 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른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 줍니다. 왜? 이제 부시는 어쨌든 당시 아프간에서 발목 묶여 있는 가운데 뭔가 외교적 업적이라도 하나 남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손절매 비슷하게 북한 문제 아주 가볍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과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된다면은 지난번에도 몇 마디 쏘곤쏘곤 뭐 흔한 얘기를 장사꾼들끼리 서로 쏘곤쏘곤 하니까 덜렁 싱가포르에서 만나주고, 그 다음에 저 주한미군 훈련 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문재인과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은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느님이 보호하사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을 선택했고, 바이든은 바로 이번에 랩터가 전개된 그것은 미 군부에서도 바이든의 성향을 아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초강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든은 자기가 상원의원 시절에 바로 바이든이 상당히 그 당시 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준 겁니다. 2001년이죠. 그런데 중국이 WTO에 가입된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미국의 모든 정보를 빼갖고, 모든 기술을 빼갖고 훔쳐서 드디어는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고 나섰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화웨이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냥 무역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은 자기 자신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던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어요. 그러니 오바마 정부, 민주당 정부의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그냥 사실상 외면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풀어주지도 않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의 행군이 또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도발을 하면서 오바마 때는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하지 못한 단계였어. 하지만 우리는 저 6차 핵실험, 2016년 6차 핵실험과 그 다음에 그해 화성 14호 ICBM 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고, 지금 미 CIA가 추정하기로는 작게는 50기, 많게는 100기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번 너희들 봤잖아.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구구절은 건너뛰고 저 10월 10일 우리가 노동당 창건일에 우리가 화성 15호 보여줬잖아. 길이도 훨씬 길고 머리도 훨씬 더 큰, 그래서 미국의 본토를 갖다 단박에 때릴 수 있는 우리 ICBM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야. 너 바이든 똑바로 생각해. 네가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야. 우리는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달 수 있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도발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8차 당대회를 내년 2021년 1월에 개최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대회는 북한이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48년부터 지금까지 딱 7차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었던 1980년에 6차 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를 갖다 완성했고, 그해 화성 15호, 화성 14호죠.
ICBM을 갖다가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핵 무력 완성을 갖다가 공언했던 바로 2016년에 7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년 만인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하는데 8차 당대회를 내년 1월로 잡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무언가 이제 미국과 앞으로 바이든 정부 뭐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가 과거에 오바마 시절에 했던 그런 전략적 인내 갖고 더 이상 우리하고 협상할 생각을 하지 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80일 이제 지금 80일 전투 했습니다만 우린 이미 핵 강국으로서 자기들 주장입니다. 핵 강국으로서 너희하고 동등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 라고 했을 때 뭘 할까요? 이들은 반드시 뭔가 뭐 그것이 소규모였던 저강도였던 바로 당대에 앞두고 뭔가 뭐 ICBM을 갖다 시험 발사한다던가 아니면 뭐 핵실험을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ICBM 즉 미사일 계통의 뭔가를 아니면 또 우리 대한민국 남쪽을 향해서 무언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즈음하여 미 군부, 미 행정부는 지금 사실상 이제 보면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로서 향후 미국을 끌어갈 바이든과 지금까지 목리를 부리면서 승복하지 않는 트럼프 이와 같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또 어떤 헛수작 불장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와쿠니 기지에다 바로 F-21 랩터와 F-35B 라이트닝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너희들이 조금만 꼼짝 달싹만 하면 너희를 갖다가 혼내주고 참수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갖다가 필요한 것이라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